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식하고 무도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군사지원 발언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차간 것만 읽은 자의 무서움이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5년짜리 일개 공무원이 겁이 없습니다.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하겠다며 영어 공부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신박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초청받은 귀빈이 자신의 모국어로 연설을 하면 설치되어 있는 인이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역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굳이 대도 안 되는 영어를 미국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자가, 머리를 정신없이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어대는 자가 영어라니요. 영어 연습을 맹연습할 시간에 무엇을 더 얻어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영어 연습으로 할 말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래서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어그레시브 하겠습니까? 서울 강남의 평범한 주택가. 주택 지하로 내려가자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살아있네. 모자까지 쓰고. 박영수 전 특검이 자주 찾았다는 이곳은 유흥업소였습니다. 영수 형은 가끔 와요? 박영수. 특검? 응. 가끔 왔지. 그분은 돈 안 내. 영수 오빠는 맨날 누가 접대하는데. 원래 안 내. 그래, 내가 맨날 접대했지 뭐. 그러니까 받아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펑크도 치고 있잖아 지금. 맞아. 그래 원래 욕심이 많잖아. 욕심이 엄청 많아요. 알긴 안 해 자네가. 아이고. 그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나한테 접대하러 왔으니까 알지.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진 이곳.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지낸 전무후무한 경력의 박영수 전 특검. 의심을 억지로 하지만 정황도 증거도 없습니다. 정황도 증거도 있지만 의심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제 방송된 KBS 시사직격 대장동 카르텔의 기원, 만배영과 영수형 편을 보셨나요? 이 방송을 하는 채널이 KBS라고 믿겨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옳은 소리를 내겠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관전평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곽영수를 보호하는 검찰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도록 대단하다였는데요. 저렇게 차고 넘치는 유의미한 증거들을 다 덮어두고 없는 증거 만들려고 애쓰는 검찰의 발버둥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등장해야 할 윤 대통령과의 커넥션은 방송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게 한계인가 싶습니다. 시리즈 중 이게 첫 번째 편이라니 더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이라는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믿으시죠? 다른 기자님들이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 매수를 수사하는 것 가지고 탄압이라고 하면 말 같지도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 기획수사라는 음모를 말했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런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그런 녹음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며 또 거품을 물었는데요.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주장이 계속되는 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전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녹취록에 음성이 담겨있는 부분에 대한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자초했다며 사실관계가 맞든 틀리든 검찰의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은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모처럼 간만에 제대로 한 건 한 거죠. 하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터져나온 돈봉투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도 없을 텐데요.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대한민국 검찰을 믿어줄까요? 전 기획수사, 공작수사라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 이런 의심을 거두기 더욱 어렵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그동안 야당 수사 과정에서 숱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행해왔습니다.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조선일보가 공소장 핵심 내용을 단독 보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변호인도 받아보지 못한 공소장 내용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알고 보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직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와 조작을 해대니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윤석열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수사 행태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윤석열 검찰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